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훈풍이 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5% 상승하면서 88,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4%대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4.8%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XRP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2.7%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좀 좋은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XRP는 일본 부동산 기업인 오픈하우스가 이 XRP를 포함해서 이 솔라나와 이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주요 8개 알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역시 훈풍이 깃든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솔라나 6.89%대 아주 높은 오름폭 기록하면서 현재 20만 9,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7.31% 역시나 높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은 하이프보다는 이제 실용성을 좀 강조하면서 밈코인 시장 안에서 좀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 3.5%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체인링크 역시 4.6%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이 알트코인이 아주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스위코인 5.24%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7%나 상승하면서 현재 31,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도 2.8% 상승했고요. 시바이누도 4.71% 상승하면서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시바이누는 이 현물 ETF가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좋은 소식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 블루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는 이 한국이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었고요. 또 해외에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봤던 게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세계 3위다라는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보유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13,441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환산하면 11억 4천만 달러어치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는 1조 6,700억 원 상당인데요. 이게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가진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게 11,509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 수가 북한이 테슬라보다 한 16%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보다 북한이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이제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은 미국이 20만 개로 가장 많고 이게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이거를 돌렸죠. 원래는 범죄 수익을 이제 가져온 걸로 그냥 처리는 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는데 이걸 전략자산으로 돌리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게 이제 20만 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영국은 6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탄이 1,635개,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6,117개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산한 건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한 19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미국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은 공식적인 국가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산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북한이 4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4위라고 해도 5위권 내로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경제에서 이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현재 총 13,441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순이고요. 중국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4번째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좀 해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북한이 지금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북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상 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화를 벌어오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달러 히어로다 이렇게 부르면서 외화벌이를 적극적으로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외화벌이를 하는 곳들이 보통 이제 러시아, 중국, 유럽 이런 등지에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경제라는 게 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해킹 그룹을 육성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커들을 통해서 외화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을 벌어오는 건 아니고 해킹을 해서 가져오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이런 해킹 그룹, 우리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죠. 외화벌이 그리고 대외 공작 이런 목적으로 해킹 그룹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북한이 많이 일으키게 된 데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네.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주 크게 유행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던 달러 히어로들이 외국을 나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 경제 제재도 심해지고 이런 외화벌이 수단이 크게 약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선 다른 걸 떠올리게 되는 그런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때 북한이 떠올린 외화 조달 수단이 아마도 해킹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UN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 외화 수입 중에 절반이 사이버 절도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익이 대중국 수출액의 3배를 넘어선다고 해요. 이게 2023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인력이 6,800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8,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지금 2025년이니까 이보다 더 늘어서 1만 명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FBI 분석가인 니칼스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달러 히어로 수백 명이 벌어오던 외화를 지금 수십 명의 해커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북한은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오던 달러 히어로즈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방법 대신에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탈취하거나 혹은 다른 암호화폐들을 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